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로 고침 오랜만에 내신 대비로 찾아뵙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안 온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 우리 영상 참고해서 볼 수 있게 제가 올리는 영상이니까 이거를 이번 주에 이제 안 온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은이, 예빈이, 그리고 이제 시원이 이렇게 세 명은 꼭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명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 파트 오늘은 수업을 이 세한도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 해당되는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한도부터 봅시다. 우리가 요 세한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 세안도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의 바로 이 단원명을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단원명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문학과 인접 분야와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무슨 뭐 이상한 뭐 문학의 이해 뭐 이런 수업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강의 계획서에 강의 목표가 뭐라 적혀 있냐면은 문학 언어와 다중 매체 언어의 이해와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르는 학습 역량을 뭐시기 막 하면서 설명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학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매체 언어가 달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 다른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평소 말할 때 이런 거 써요? 안 쓰죠? 안 써요.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 공중의 머리 위로 갑자기 이모티콘이 떠오르진 않아요. 맞죠? 제가 맨날 쓰는 그 다람쥐 이모티콘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약간 오용규 닮은 거. 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표정 짓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 용샘티콘도 있는 거 알죠? 예.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 볼방 본 적 있을 텐데. 제가 보내준 적 있어요. 머리가 막 흩날리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진짜 용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분명히 언어가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문학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일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소설이라고 하면은 근데 소설로만 적히진 않아. 맞잖아. 소설 원작 드라마. 많이 봤죠. 소설 원작 영화. 혹은 요즘 웹툰 원작 드라마 너무 많이 나오죠. 웹툰 원작 영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문학을 향유를 하는데 같은 소설의 주제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요게 드라마로 나왔어. 드라마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 시를 적었어. 어? 이 사람이 대체 뭘 봤길래 요 그림을 보고 이 시를 창작을 했을까? 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 어떤 거에서 영감을 얻었을까? 그 영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고,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이 다중매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튀어나오고 막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시를 썼어. 그러면은 어떤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창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이 중에서 왜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굳이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라고 설명할게요, 저는. 그걸 왜 공부해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그것을 공부해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 맺고 있는 다양한 분야, 당연히 문학은 예술 분야와 인문 분야, 사회 문화 현상 이런 것들 다 겹쳐져서 나오겠죠? 그렇죠? 예술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문학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얼만큼 뛰어나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문 분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문학에 나와져 있는 어떤 인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철학자의 이론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음, 그 여러분들 혹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소설이자 지금 웹툰 혹시 아세요?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벌써 웹소설이 이제 거의 3억 6천만인가? 어, 한 편당 100원이라고 쳤을 적에 누적 다운로드 횟수니까 이제 봤던 사람이 또 본 걸 수도 있지만 1억 회라고만 했을 적에 만약에 100원씩 하면 이제 100억이죠. 어, 어. 근데 그것보다 더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쿠키 비용으로만 100억을 번 어마무시한 웹소설이 있어요. 저는 그 소설이 제 인생 소설 10편 중에 한 권으로 뽑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이제 막 트리플 S급 귀환자의 환생, 막 소드 마스터가 힘을 숨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약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자, 인문 분야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소설이요. 정말 놀랍게도 기본적인 신화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면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그 메타포가 그 하이데거의 사상과 그 융 사상 있죠. 그거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로 논문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첨예한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쫙 들어가. 특히 그거 말고 화요 웹툰에 그 작가가 쓴 또 다른 원작 소설 그 웹툰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작가가 똑같이 쓴 그거는 그냥 철학이야. 내용이 막 게임처럼 나오고 막 그렇게 막 통과하고 탐 나오고 이런 거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철학이야. 어, 단어의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언어 세계 그러니까 이제 상징계와 실제계 약간 이제 이런 막 융의 개념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딥하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 소설이 단순하게 이게 웹소설로 향유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실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600 몇 화나 되는 그 화로 이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인문 분야 당연히 있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당연히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런 것들 다 사회문화 현상을 담죠.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접 분야를 고려한 작품의 수용 및 생산을 하면요. 당연히 문학의 외연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요. 입체적인 태도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하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좀 넘기고요. 우리 이제 매체, 현대의 문학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다양화가 되면서 편리함과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매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일반적으로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700년대, 1800년대 이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900, 한 7, 80년대랑 비교를 해볼게요. 아니지. 한 2000년대랑 지금 2000년대랑 2020년대 요것만 비교해도 어마무시한 차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사용하던 주된 매체하고 이때 사용하던 주된 매체하고 다르죠. 언어 사용 방식도 조금 다르죠. 그쵸?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적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해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안도라고 얘기하는 고재종 선생님의 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을 사용을 하고요.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을 차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을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려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활용을 했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활용이 된 게 어떤 의의를 지니냐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청솔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거를 뜻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청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청소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청솔, 푸른, 꼭두선입빛 등 색채 이미지. 근데 색채 이미지인데 이게 푸른색이죠.
푸른색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이게 그러니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약간 푸른 생명력 이런 것처럼 푸른 생명력 이런 것처럼 혹은 꼭두선이 빛은 또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타오르는 열정, 정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네 번째 하나만 더 적을게요. 어떤 명령형 어미의 반복으로 명령형 어미의 반복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확인? 요런 겁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안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림이요. 소나무 그림이에요. 청솔은요. 푸른 소나무예요. 혹시 몰랐던 분들은 체크해 주세요. 푸른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를 가지고서 푸른 소나무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냥 시를 그려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써봐요, 저도. 시를 그렸다라고 씁니다. 왜 그림에서 착안을 했으니까. 여튼지 간에 여기다가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로 기우듬에 간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점점 기울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일단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다? 퇴락해가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퇴락해가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농촌의 현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과 농촌의 현실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바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 있고 혹은 이제 그게 비유적으로 드러낸 게 있다고. 저는 이걸 구분하거든요, 따로. 내신 시험이니까. 이걸 따로 구분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 학교 선생님 의견대로 가는데 일단은 보내놨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다시. 이거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통째로 그냥 알아두면 되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 확인되는 대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그거는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 번에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번에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에 여기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 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요. 이때 마을회관은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는 지금 부정적 공간의 마을회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청설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대요.
그러니까 청솔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청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 청솔. 일단 긍정적인 소재고 가장 핵심적인 소재죠. 이 청솔이 뭐냐? 봐봐. 여기가 마을이야. 근데 여기 옆에 소나무가 이렇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죠. 여기 있는 마을이 농촌이 90년대 막 80년대 90년대 00년대 가면서 점점 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농사 져봤자 돈도 안 되고 잘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또 다 어디로 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딱 떠나잖아요. 농촌이 점점 황폐화가 되죠. 그럼 솔직히 여기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할까, 무기력하지 않을까? 무기력하고 약간 체념하려고 하는 수도 있고,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거에. 그냥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기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온몸을 숙이고 산다, 고개를 숙인다, 뭐 이 정도로. 하강적인 이미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있는 청솔 한 그루는 어때요? 꼿꼿이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이 청솔 한 그루를 계속 요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청솔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의지적인 모습. 이런 거를 갖자라는 거예요. 청솔은요. 이 남들이 다 외면하고 시선을 돌리고 할 때 유일하게 마을 옆에 붙어가지고는 꿋꿋이 그런 이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존재예요. 마을의 흥망성쇠를 함께 보고 있었던 친구라고요. 도모다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소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청소를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는 사실은 화자의 시선일 수도 있고 화자의 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꿋꿋이 견디고 있는 사실 수많은 어떤 마을 사람들을 다시 상징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도 아마 맞지 않을까. 근데 여튼지 간에 이 청솔 곳곳에 서 있는 이 마을의 흥망성쇠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연하고요. 굉장히 면면하고요. 굉장히 의지적이다 이거죠. 한때는 이제 과거죠.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는 회관력. 그냥 앰프 방송 하나로 다 깨운대요. 그냥 여기서 이제 청각적 심상은 가끔 사용된다고 언급되니까 뒤에 노래라든가 우리 그 앰프 방송 이런 데에서 청각적 심사 사용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는 회관역기 굉장히 어때요? 이제 어수선하고 약간은 뭐야? 과거에 번성했던 마을의 모습이죠. 굉장히 번성했던 마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모습이 대비가 되죠. 두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야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을 새양지까지 깨우던 회관 옆에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야 사람들이 북적였다는 거 앰프 방송으로 모이세요 하면은 이제 아무튼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은 막 집안에 어수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그 막 집 막 구석통이 막 이런데 쥐들이 그냥 가만히 지낼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이면은 못 나오고 안에서 막 깰 거 아니야 도망쳐야 되니까 그런 의미죠 복잡했다라고 번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랬대요. 근데 현재는 완전히 퇴락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농촌 현실의 모습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아픔, 그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것도 포함이 된대요. 농촌의 현실과 농촌의 아픔. 그러니까 농촌의 아픔이라는 범주에서 그냥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이라는 게 대체 뭔 표현이냐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소나무 보시면은 뭐 요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소나무 뭐 있어요. 근데 이 밑둥 부분 있죠. 밑둥 부분의 소나무들을 쭉쭉쭉 봐보면은 약간 요렇게 구멍 나 있지 않아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구멍 나 있지 않나요? 그 소나무 보신 적은 있죠? 그리고 소나무 그거 보면은 되게 껍질 부분 어때요?
여기 막 그렇게 갈라져 있지 않아요? 약간? 소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갈라진 아픔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푸른 눈을 더욱 못 감다 이거. 자, 여기 있는 요게 하나의 눈이야. 이 눈을 뜨고서는 이 푸른 눈을 뜨고서는 뭐 했다라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바라봤다라는 거야. 음흠. 쭉 바라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있는 농촌의 어떤 번성했던 모습과 퇴락해가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언제나 함께 있던 친구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점점 망가지고 아파하는 모습들 보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푸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요 청솔이 농촌의 어떤 고통에 공감하는 겁니다. 농촌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내가 말했지. 이 청솔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이 농촌을 꿋꿋이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는 존재라고.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의연한 태도로 눈 더욱 못 감는다. 지켜보고 있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모든 게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은 완벽하게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잊었을 때라고. 맞잖아. 이 마을이 완전히 잊혀진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잊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을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살아남겠지. 왜요? 여기 있는 누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청솔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솔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푸르는 더욱 못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농촌의 앞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죠. 의인법입니다. 지금 그 청솔의 의미가 조금 머릿속으로 잡히세요? 꿋꿋이 옆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 굉장히 의연한 친구, 강인한 생명력의 친구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 그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청소는 또 한바탕 노엽게 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때요? 이 청소를 뭐 해줍니까? 대신 울어줘요. 대신 울어준다라는 거 굉장히 어때요? 청소를 울어준다라는 거, 울분한다라는 거 어때요?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거죠. 이 공감이 느껴지세요? 이 청소리. 근데 봐봐. 이게 의인법이야, 얘들아. 맞잖아. 근데 청소리 그렇게 해서 울분하고 있대.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나무가 고장 뭐라고? 이거는 근데 이게 화자가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화자예요. 야, 화자가 지금 이 마을의 모습과 청소를 바라보고 세안도라는 그림을 바라보고 나서 어떤 마을에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떠오르고서는 시를 썼을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사실 이 청솔이 사실 노엽게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론적으로 따졌을 때 노엽게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청소리에 노엽게 운다. 그냥 의인법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화자가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울분을 토해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라는 거죠. 이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이제 밑줄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앰프의 의미하고 여기 있는 이 앰프의 모습하고 이것도 대조되잖아요. 그쵸? 의미가 다르잖아. 첫 번째 앰프는 사람들을 모으는 용도였어. 북적이는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거였는데 뒤에 나오는 앰프는 그냥 서러움만 남았어요. 왜 이거를 앰프를 켜고서 노래를 불러? 어차피 들을 사람이 없어. 음, 맞잖아. 안내 방송으로 노래 불렀다는 거야. 그냥 서글픔과 서러움만 남죠. 이런 겁니다.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기 군병. 농촌 경제에 피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생산 능력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요. 인력 없고요. 그렇다고 새마을 이거 뭐야? 후원도 없어요.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들은 그 대바람,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시면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부는 북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서 굉장히 추운 계절에 힘겨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조차 힘겨워요. 생산이 없어요. 젊은 사람 인력도 없어요. 겨울이니까 당연히 생산도 없죠. 겨울이니까 생산도 없는 건데 인력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와중에 새마을 그 뭐야 후원도 없어요. 국가에서 뭐 해주는 도움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나오죠. 여기서 이 그러나로 전환시킨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좀 보이세요?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려다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요. 그러던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완전히 난장판이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몇몇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이에요. 희망을 찾는 농민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래요. 이 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명령형이잖아요.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몇몇들과 청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희망을 찾는 의지적인 인물들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명령형으로 이 사람들 보래. 난장난 비닐하우스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래효나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기력하고 체념하고 있는 어떤 농민들. 야, 이네들을 봐라.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저 청소를 봐라. 얼마나 객절게 지금 저기 꿋꿋이 서 있어가지고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냐. 저 의지적인 모습 봐라. 이 추운 겨울에도 푸른데 떨어뜨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걸 봐봐라. 우리 저 사람들처럼 저 청소처럼 우리 나머지 이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요거를 약간 효용론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요게 단순히 농촌의 어떤 무기력한 체념한 농민들뿐만 아니라 약간 자신의 삶에 지친 자신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도 전달해 볼 수 있겠죠. 어, 막 공부에 쩌든 학생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의 핍박에 쓰러져 버린 대학원생 뭐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상사의 갑질에 너무나 힘든 우리 이제 막그 많은 회사원들,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수많은 사람들 너무 막 삶에 쩌들어서 힘들어요. 막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가 죄송해요. 그 서 있을 게 약간 그 노래 아세요? 지온이 노래 딱 그 가사잖아요. 어 청소는 그런 존재죠. 야, 이 사람들 봐봐. 얼마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냐. 너희들도 함께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보아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요. 야, 이제는 뭐해? 서러움마저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낸다. 굉장히 큰 형상어가 되어 있죠. 푸른 숨결에서 동그라미 치어서 생명력을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어. 왜? 이게 사실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사실 모르는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공감하는 건 오히려 폭력이에요. 맞잖아. 오히려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
책임 없는 위로는 폭력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요.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희망을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너희들한테 야 힘내, 야 이겨내야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력에서 국두선임이 타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얘도 색채 시각적인데, 그러니까 봐요.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이야. 암흑한 현실을 뜻하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운 겨울, 혹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지옥 같은 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붉은 태양이 떠오르죠. 겨울이라는 계절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맞아요. 또한 여기서 이 추운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활기찬 아침이 돼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너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위에서의 이 보아라 보아라 했던 그 희망의 외침은, 희망의 명령은 사실 내가 단순하게 부질없는 희망을 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런 거예요. 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농촌의 어떤 반영된 현실 같은 것들 제가 일단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들 그냥 싹 다, 그 밑에 쳐놨고요. 여기서 이제 시각적 이미지, 청설의 푸른 모습과 꼭두서늘빛, 붉은빛,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렉이라고 해요. 아니, 순간 뭐 하시면 아니, 제가 무슨 준비해 준줄 알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렉이라고 하죠. 이렇게 힘겨운 농촌 현실을 이겨내려는 희망을 가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거 중요하죠. 그림 세안도에서는요. 이 김정희의 그림을 가지고서 유배 생활을 고난을 의연하게 견뎌낸 투사 김정희의 그림을 그려요. 고독하고도 정결한 선비의 자세를 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림을 핵심 모티프로 담아서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서정시로 변화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고독하고도 정결한 선비의 자세라는 주제에서 가난한 농촌마을이 겪는 세안의 풍경과 현실 극복 의지를 형상화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시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얘기만 들어보면은 시적 상상력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약간. 야, 시적 상상력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하이데거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용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세계와 대지의 충돌, 막 언어의 놀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폭력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 우리는 단어에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언어에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상 같은 거 일단은 하는데 상상 같은 거 하면서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뭘로 일단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말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자신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라고 얘기를 하는 시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세계에 저항하는 행위라고도 봐요. 와우. 그러니까 세계와 대지의 충돌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근데 이 시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왜 꼭 시적 상상력을 발휘했을까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 하필 시적 상상력이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대답에 무려 제가 신입생 때 2년 전이죠. 2년 전에 뭐 2년 전에 22살
웃어. 웃어. 네. 2년 전에 제가 그 한 교수님의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려 놀랐고요. 그때는 제가 발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뭔가 발표하겠다는 것부터가 상상이 안 가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있나? 했을 적에 그래. 얘기해 볼 사람 있어.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 들고 말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안 가는데 영규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앞에 나가서 학우분들과 얘기를 좀 나가봐도 될까요? 하고 나가서 즉석에서 근데 교수님 목소리가 그랬어요. 아 예. 어,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래 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은 어떤 뭐 왜 주호민 작가는 어떤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 고전을 그 만화로 창작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어떤 고전 설화보다 당연히 나는 현대식의 만화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막 하고 있던 중이었어. 나만의 논리대로 막 이제 교수님부터 비롯해가지고 막 질문을 해. 가르쳤어. 받아주기 시작했지. 근데 한 친구가 그러고 그래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신 것들은 왜 그러면은 만화로 창작을 한 거예요?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 그 교수님이 당연한 건데 자신의 상상력을 가장 잘 발휘하고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게 만화니까요. 만화 작가잖아요. 이 사람 왜 시적 상상력을 발휘했을까요? 시인이니까요. 끝. 맞잖아요. 거의 우문현답급 아닙니까? 자신이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하나 탄생 또 했잖아요. 그쵸? 이것이 문학이 가지는 인적 매체가 가지는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그 선비의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농촌 현실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내용으로 창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안도 이 그림 세안도 본 다음에 농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적인 내용을 적어야겠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니? 그냥 여러분들 김정희의 이거 세안도 보면은 와, 잘 그렸다. 어, 야, 이런 거 어떻게 그리죠? 나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 응, 가자. 다 왔다, 야. 아, 배고픈데 뭐 먹을까?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야, 우리 몇 시까지 모인다 했지?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정시로 변형을 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어마무시한 사실 이 시인의 약간 그 노력이라든가 상상력 발휘된 거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다 얘기했고요. 요거 파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파트. 이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구절에서 청설이 어떤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기 파트에서는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는 존재고 삿발한 여기 부분은 두 가지예요. 고난과 슬픔을 사귀고 생명력을 발산하는 존재. 두 가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고서는 어떤 문제 형상화 되어 있는지 이거 조건 준 다음에 적으라고 하는 문제 벌써부터 막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푸른 숨결만 생각하고는 생명력을 발산, 뭐 생명력 대충 적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거의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솔, 솔직히 갈굴 테니까. 어, 벌써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벌써 보이죠? 예, 영상 촬영 중이라서.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푸른 숨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생명력을 발산하는 존재 요건데 고난과 슬픔을 사귄다는 거죠. 왜요? 삭바람을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빗질하는 걸로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설명을 했고 우리 여기 이제 세안도 요 그림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모습 다르다라는 거 이거 설명해드렸죠? 그쵸? 그랬을 때 그림과 시 모두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예술로서 소재나 주제 측면에서 연관성을 보이고 때로는 새로운 작품 창작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요 통계 자료, 이런 통계 자료 준 다음에 서술형 문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 통계 자료를 보고 나서 여기서 이거를 확인했을 적에 이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거는 아까 전에 봤을 적에 그 문학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연관성,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문학과 예술 측면이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솔직히 문학과 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문학과 사회 문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를 해석을 한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적어보래. 그러면 조건 1은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조건 2는 의의를 지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라고 하면 항상 공부에 떠. 맞잖아. 수학도 마찬가지. 뭔가 그래프 나온 다음에 문제 나오면 일단 떨잖아. 어, 아닌데. 그래프를 준다는 거 정말 땡큐예요. 오히려 쉬워요. 그냥 우리가 그래프 보는 거 제가 어차피 X, Y, Z축까지 보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니까. X, Y축만 보면요. 항상 무조건 기본은 이거야. X분의 Y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항상 X축이 이게 변할 때마다 Y축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항상 그래.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지우기.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보자고. 두 가지 해석해줘야 되네요. 일단 연도가 지날수록 전체 전국 인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 인구는 늘어난다. 근데 농가 인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냥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전국 인구 대비 농가 인구 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매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해 줄어들고 있죠? 농가 부채도 보세요. 매해 어때요?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라는 것은 빚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농가 인구 감소하고 농가 부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 경제적 어려움이고 농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퇴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퇴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퇴락해 가고 있는 표현들을 앞부분에서 찾으라고 적으라고 하겠지. 뭔 말인지 알아?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농촌의 현실과 그 농촌의 현실에 드러내 있는 표현을 적고 이것이 사회적인 의의를 적으시오. 와, 벌써 문제 하나 뚝딱이죠. 뚝딱. 맛있게 먹으려. 뚝딱. 저기요. 아십니까? 네. 여튼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점에서 사회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에 중. 문제의식 제기와 이를 해결해 나가는 삶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참여해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의의를 지니고 사회 부정적 상황, 농촌 문제도 여기서는 농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제기 첫 번째,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의 중요성 두 번째, 요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화적 측면이에요. 문학과 사회 문화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네, 선생님.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10분 쉬었다 볼게요.